어제 성주 군민 2,000명이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외부인 개입도 차단을 했고 군민들에게 비표도 배포를 했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 성주 군민들은 좀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좀 정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에서는 사드 문제가 한국인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국방부가 아니고요, 이례적으로 정례 브리핑에서 말을 했는데요. 한국인의 이해관계와 선호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런 보호수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사드가 북한에서 유발되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다, 이렇게 했고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드 배치는 한마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엊그제 발사한 북한의 사정거리 500~600m짜리 이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C형이냐 노동미사일이냐 국방부가 제대로 몰랐다 하고 논란도 있습니다. 두 미사일을 쐈는지 한 미사일을 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거리가 두 미사일에 각각 목표 거리보다도 훨씬 낮게 500~600km를 쐈으니까 한마디로 국방부로서는 이 제일 짧은 미사일이 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짧게 쐈으니까 저것이 과연 어떤 미사일인지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차이는 이 탄두 끝에 뾰족함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원칙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국방부가 이 국회에서 사드 배치가 MD가 아니냐 하니까 우리는 MD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MD 안 하고 킬체인이니 KAMD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런 일에 정통한 장성 출신을 뵀더만은 이분은 뭘 하는가 하면요, 대국민 사기극을 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MD를 한다 하면 사드만도 감당이 불가한데 난리가 날까봐 못하는데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사일 방어를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구축하겠다면 그것이 난리가 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걸 구축합니까? 미사일 방어가 남을 공격합니까? 북한이 1000여발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온갖 종류가 다 있고 이제 거기에 핵도 탑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미사일 방어를 미국, 일본, 한국과 더불어서 한마디로 이 디펜스 존 지역 방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나토는 바보라서 자국 영토에 한마디로 미국 군대도 배치를 희망하고 더 나아가서 사드 레이더를 갖다 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한 나라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북한이 올해 들어서 300mm 방사포,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또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최근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사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력 개선을 위한 발사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도발 차원의 발사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파악한 북한의 미사일은 1000기인데요. 그럼 1000개밖에 없는데 저렇게 쏴대면 올해만 쏴댄 것도 수십 개는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1000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서 1000개다 이렇게 단정짓고 북한은 계속 쏘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자, 스커드 미사일이 이 400기 정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1300km에 이르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이 300기, 그리고 사거리 3500km에 이르는 무수단과 KN-08 ICBM 등이 또 합쳐서 한 200기 정도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BMZ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안쪽에 배치되어 있고 한국 전력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죠. 자, 왜 북한이 그러면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100km 있겠습니까? 한국은 장사포나 방사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도달 범위 뒤로 빼내는 겁니다. 자, 이 중거리 노동 미사일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갖추러 개량을 했지만은 이 고각 발사, 정상보다 각도를 높이 발사하거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료 주입량을 줄이면 그거로도 한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3발의 미사일 가운데 노동 미사일 한 발은 의도적으로 고각 발사를 해서 사거리를 줄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화성 10호 그 무수단이죠. 그 무수단을 고각 발사를 해서 1400km 위로 올리고 거리는 400km 만에 떨어지게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엔 노동 미사일도 500~600km를 날아갔는데 1300km 이상 가는 것을 500~600km로 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요즘 자꾸 고각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각 발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치 일본이나 오키나와나 괌만 겨냥하고 있다 해서 너네들 안심하지 마라. 우리가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로 고각 발사를 해서 한국을 향해 쏘면 수직 낙하하면서 너네들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 무력화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반응어 체제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걸 갖다가 2023년까지만 6조 원을 들여서 개발한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거다. 이와 관련해서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육상에 있는 미사일을 사전에 폭파하는 사전 공격 개념이며,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차원의 무기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군당국은 군사 정찰 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감시하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루스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과연 한국군이 이 북한을 갖다가 킬체인과 KAMD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에 관한 주요 정보들은, 미사일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미국에 의해서, 미군의 이 위성이나 정찰 탐지 기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일본의 도움도 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요, 이 선제 타격을 한다고요. 징후만, 발사 징후만 보이면 저는 꿈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연평도 포격 때는 왜 포격 시험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포착을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것 같은 징후를 보이면 과연 한국에 누가, 어느 장군이, 어느 합참의장이, 어느 국방부 장관이, 어느 대통령이 북한이 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 선제 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연평 포격 때 F-16 편대를 출동시키고도 북한의 원점 타격을 그 이전에 장담을 하더니만 못 쐈습니다. 한국 F-16이 북한의 연평도를 포격한, 자주포 부대를 포격한 그 발사 원점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국방부와 전직 대통령 사이에 누가 말려서 못했다고 티격태격 책임 전가나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북한이 그렇게 어설퍼서
한마디로 미리 선제 타격 징후를 노출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고각 발사를 무수단 미사일이냐 SLBM이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형 미사일 체계나 MD나 구분이 안 된다고 우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너네 정신 차려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드 체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방위 체계고, 우리는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미사일은 이 무수단이나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뭡니까 ICBM 같은 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에는 기껏해야 스커드 미사일 같은 40km 이하의 높이의 지상 한 5, 600km 가는 짧은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다. 스커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페이트리엇 이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높이 날아오는 거는 우리를 지나서 일본이나 괌이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건 어찌 된 겁니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갖다가 1400km 위로 쏴서 400km 거리로 떨어지겠지 않습니까? 그 방향만 틀면 한국에 떨어지죠. 3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이 말입니다. 이번에 또 노동 미사일을 위로 쏴서 한마디로 한 5, 600km 앞에 널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힘 조절을 해서 이 거리를 갖다가 줄였다 넓혔다 합니다. 골프 칠 때 보면 잘 치는 사람들은 이 골프 체중에 이 거리가 짧은 걸 갖고도 길게 치고 긴 걸 갖고도 짧게 칠 수도 있고 7번 아이언 같은 한 개 가지고 전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거리 힘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방어 체계나 KAMD나 MD의 구분이 있어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방어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이지스 아메스 레이더와 한국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그 다음에 그린파인 레이더 지난번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뭘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페이트리어 미사일 팩2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격 미사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이 가진 KAMD의 현재는 다고 여기에다가 단도탄 작전 통제소를 하나 설립을 했다 이건데요. 자, 그래서 이 작전 통제소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면 한국 공군이 페이트리어 포대와 주한미군 페이트리어 포대, 한국은 팩2고 주한미군은 이것보다 성능이 좋은 팩3를 갖고 있고 한국이 팩3를 2019년쯤에 도입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연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상 20km 이하로 낙하하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북한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1400km까지 쏴서 한국에 떨어뜨리는데 그걸 팩으로 어떻게 요격을 합니까? 팩2나 팩3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국방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KAMD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우리가 또 더 나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될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제가 단정해서 이야기할게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선제 포착해서 징후만 보이면 포착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러시아 등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미사일 기술들을 좀 더 배워가지고 그걸 요격 미사일화 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군이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이 발사 거리를 통제해서 한국이 이 제대로 된 미사일들을 못 만들고 짧은 것만 만들고 있는데요.
뭐 최근까지 북한 전역까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미사일들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준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사일을, 공격용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과연 방어용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방어용 미사일 체계 시스템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이요, 한국형 사드 LSM하고 그 다음에 한국형 페이트리엇 MSM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서 방어 체계를 국산화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되고 나서 실천되면 KAMD가 2023년쯤에 완성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미국의 MD와 연계하기로 했고 정찰 위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맺은 회담에서 참석한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양된 이후 2023년까지 KAMD와 킬체인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깨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한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KF-X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방산 비리감 이렇게 만연하고 거기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야 수많은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한국이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자주성이 없니 무슨 사대주의니 또 비판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앞으로 행태를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석에서 물어보면 KAMD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수조 원의 돈을 날린 채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한국의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 첩보 능력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요격 능력인데 이 두 가지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어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럽에 우리보다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단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본조차도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레이더나 미사일 능력에서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과 더불어서 MD를 그냥 구축하겠습니까? 자, 어설픈 자주국방 운운하면서요. 또 KAMD 한다면서 좀 이따가 이야기해놓은 거 보면 전시작전권을 2020년쯤 가서 지금 무기한 연기해놓고는 또 넘겨줄 듯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KAMD, 킬체인 포기하고요.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아예 그냥 미군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십시오. 왜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전부 전역한 분들은 다 안 된다 합니다. 왜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국회에서 또 그 짓을 말합니까? 한 명쯤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국민들 앞에 진실을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2023년쯤 되면 지금 장성들 대부분이 옷 벗고 집에 가고 그 사이 개발한다고 돈은 냅다 수조 원을 쓸 거고 6조 원쯤이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내가 지킬 것도 아니고 지금 사드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MD까지 연결시켜서 부담은 들이실 거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KAMD가 완성되면 전시작전권 이양은 해버릴 겁니까? 자, 그래서 사드, MD, 전시작전권 이양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지휘까지도 다시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가지고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